치아를 지키려고 했던 성실함이 오히려 치아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식후 양치질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나서 입안이 찝찝하다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을 드십니까? 제가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 칫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치아를 닦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한 도자기를 처수세미로 벅벅 긁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치아는 20대 때처럼 단단한 돌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치아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얇아진 유리처럼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배운 습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밥 먹으면 바로 닦아야 한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치아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갈아엎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치도 아닙니다. 잇몸병만도 아닙니다. 열심히 관리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시리고 더 빨리 마모되고 더 깊게 패여서 오십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닦았어요. 오늘 영상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경고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치아는 더 닦는다고 더 오래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강한 관리가 아니라 똑똑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우리 입안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귤, 사과, 커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는 음식들 속에는 산성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산성은 치아 표면을 잠깐 동안 말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칫솔로 문지르면 그 말랑해진 표면이 때처럼 밀리는 게 아니라 치아 껍질 자체가 함께 깎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은 아프다는 신호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찬물만 마시면 찌릿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람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미 치아가 여러분 몰래 얇아질 만큼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 치아가 깎이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고 뇌로 올라가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치 습관 하나가 단순히 치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 건강의 뿌리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식사 직후 양치가 70대 치아에는 독이 되는지, 왜 하얀 이를 만든다는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누렇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바빠서 길게 설명 못해주는 진짜 치아 생존 수칙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메모하실 수 있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규칙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신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손에 꼽을 만큼 성실함의 표본 같은 분이셨습니다. 군인 출신이셨고 평생을 규칙과 원칙 속에서 살아오셨죠. 하루 3번 식사,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닦는다는 그 유명한 303 양치 법칙. 이 원칙을 무려 5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오셨습니다. 치아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으셨죠. 선생님, 저는 충치 하나 없는 게 평생 자랑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찬물만 마시면 이가 찌릿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는 바람만 스쳐도 깜짝 놀랄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참으셨지만 결국 식사조차 불편해져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입안을 들여다보고 솔직히 말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깨끗했습니다. 치태도 거의 없고 관리가 잘 된 치아처럼 보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나무꾼이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치아를 보호해야 할 범랑질은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신경이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치아는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어르신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럼요? 어르신께서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철수 어르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광고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내 일을 망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믿어온 상식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닦고 열심히 관리한다고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박철수 어르신 한 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치아 마모나 잇몸 폐축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리고 아픈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20대, 30대에 배웠던 관리법을 범랑질이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진 70대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철로 만든 젊은 치아에 쓰던 방식이 유리처럼 얇아진 노년의 치아에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 그렇게 성실했던 박철수 어르신의 치아는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사 직후 양치가 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불안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집단적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억울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하셨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습관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바람직하다고 배운 행동을 50년 동안 성실하게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통증과 후회라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양치 상식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일까요? 대부분 20대,
30대. 치아가 두껍고 침이 풍부하고 회복력이 넘치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그 시절에는 조금 거칠게 닦아도 조금 무리해도 치아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치아는 전혀 다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범낭질은 세월을 견디며 이미 얇아졌고 침분비는 줄었으며 잇몸은 서서히 내려앉아 뿌리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세게,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90% 가까이가 치아마모, 잇몸 퇴축, 실인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겪고 계십니다. 이 수치는 충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즉, 문제는 세균보다 생활 습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안 먹어서요. 커피도 줄였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네,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아는 단순히 음식만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관리 방식이 틀리면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치아 마모와 잇몸염증은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깎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경고 신호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잇몸과 치아에서 생긴 염증은 입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고 뇌로 가면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구강염증이 전신 염증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후 즉시 양치라는 습관 하나가 단순히 이가 시린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의 균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겁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방식만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식사 직후의 양치가 70대 치아에게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조심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생활 속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해하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보는 구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식사 후 바로 양치가 60대 이후 치아에게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김치찌개, 된장찌개, 신김치, 귤, 사과, 커피, 식초, 물, 요구르트.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산성이라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보호막, 의학적으로 범낭질이라고 부르는 이 껍질이 아주 잠깐 동안 말랑말랑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변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불어서 약해지고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가닥처럼 밀려나오죠.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 상태가 딱 그 불어터진 피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뻣뻣한 칫솔에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묻혀 벅벅 문지른다면 그건 때를 미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벗겨내면 행동이 됩니다. 치아도 똑같습니다.
말랑해진 범낭질 위에 칫솔이 닿는 순간 음식물 찌꺼기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치아의 보호막 자체가 함께 깎여 나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하루 3번, 식사 직후마다 반복되면 10년, 20년 뒤 치아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 식초물을 드셨고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식사 직후 곧바로 양치를 하셨습니다. 몸을 챙기려던 습관이 결국 치아에는 지속적인 산 공격, 물리적 마찰을 동시에 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음식물 놔두면 썩지 않나요?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시간 안에 음식물이 썩어서 충치를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충치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치아를 녹일 만큼의 산을 만들어내려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식사 직후 말랑해진 치아를 칫솔로 깎아내리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드신 직후에는 칫솔을 잡지 마십시오. 대신 물로 입을 헹구세요. 우물우물 30초 정도 2~3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기다리십시오. 그 1시간 동안 우리 몸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침이 분비되면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말랑해졌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합니다. 즉, 양치는 치아가 다시 갑옷을 입은 뒤에 하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치아 마모의 90% 가까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을 잘 지켰는데도 치아가 점점 누래지고 시려지고 있다면 그 다음 범위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는 미백치약의 숨겨진 진실을 정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모르고 쓰면 너무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2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 바로 미백치약입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면 이런 문구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화이트닝, 미백, 강력 세정, 눈부신 백색. 마치 이 치약을 쓰기만 하면 젊었을 때의 하얀 치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치아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미백치약은 치아를 닦는 도구가 아니라 치아를 갈아내는 사포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약에는 원래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백치약입니다. 미백 효과를 내려면 착색된 부분을 깎아내야 하니까 이 연마제 입자가 훨씬 거칠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분들의 치아는 범낭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조금 깎여도 다시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치아는 다릅니다. 세월을 견디며 범낭질이 이미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옷에 비유하자면 한겨울 외투가 아니라 여름에 입는 얇은 셔츠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사포로 문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찢어집니다. 범낭질이 닳아 없어지면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차고 뜨겁고 바람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빛입니다.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치약을 썼는데 겉면을 깎아버리니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더 많이 드러나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런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가 누래 보여서 미백치약을 썼더니 더 시려요. 더 누래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닦았어요.
그럴수록 치아는 더 빨리 깎여나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이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백 기능이 강한 치약을 오래 쓰셨습니다. 그 결과 얻은 건 눈부신 미소가 아니라 노출된 치아 뿌리와 극심한 시림 통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국이나 마트에서 치약을 고르실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시린이 전용, 잇몸 케어, 저연마 이런 표현이 있는 제품을 찾으십시오. 성분표를 볼 수 있다면 탄산칼슘, 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크게 적혀있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쇠냄비가 아닙니다. 조금만 세게 다뤄도 금이 가는 얇은 유리잔입니다. 이 두 가지만,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미백 치약 버리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치아 마모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양치 습관을 바꿨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고 턱이 뻐근하다면 치아를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밤에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든 사이, 소리도 없이 치아를 공격하는 입마름과 밤의 문제들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치아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떼어내기 힘들었던 적 있으십니까?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며 깨신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속은 밤새도록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은 우리 치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보호막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의해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줍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은 치아에 바르는 천연 시멘트이자 코팅제입니다. 그런데 이 침이 마르면 치아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비를 막아주던 지붕이 사라진 집처럼 세균과 자극에 그대로 공격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약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약, 전립선 비대증약, 수면제, 항우울제, 비염약. 이 약들의 공통된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강건조, 즉 입안을 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고 주무실 때 코를 골며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새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침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세균들은 아무 방해도 없이 치아 뿌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만 유독 더 시려요. 그건 밤새 치아가 집중적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입마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은 의식적으로 자주 드시고 잠자기 전에는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도 입이 벌어진다면 약국에서 파는 입벌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침이 마르면 치아도 죽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입마름을 잘 관리했는데도 치아 목 부분이 날카롭게 V자 모양으로 패여 있다면, 아침마다 턱이 뻐근하다면 그건 칫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밤사이 내 치아를 도끼처럼 찍어내는 이갈이와 악물기라는 또 하나의 무서운 범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거울을 한번 보셨을 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가 둥글게 다른 게 아니라 날카로운 V자 모형으로 깊게 패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관자놀이가 묵직하거나
이를 꽉 담은 느낌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칫솔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치아는 훨씬 더 무서운 힘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갈이와 이 악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를 갈지 않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갈이와 악물기의 대부분이 무의식 중, 그것도 깊이 잠든 밤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가족이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힘은 대략 50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면서 이를 갈거나 이를 꽉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kg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수년 동안 치아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가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의 못 부분은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그곳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툭 하고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을 세로로 꾹 눌렀을 때 중간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현상을 굴곡 파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아무리 부드러운 칫솔을 써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인이 마찰이 아니라 물리적인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가족분들께 여쭤보니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 결과 치아 뿌리 부분이 유독 날카롭게 패여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침에 턱이 자주 피곤하고 치아 못 부분이 칼로 깎은 듯 패여 있다면 치과에서 마우스 가드, 즉 스플린트 장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만 착용해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치아와 잇몸이 더 이상 부서지는 걸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미백 치압 버리기, 입마름 관리하기, 이갈이 확인하기.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 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기적의 하루 루틴표를 아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 박철수 어르신의 삶을 바꿔놓은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루 생활 속에서 다 지키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박철수 어르신께 아주 단순한 시간표 하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루틴을 딱 6개월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부엌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말라있던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고 있던 침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편안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칫솔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물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우물우물 헹구세요. 이걸 2-3번 반복합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산성 성분과 음식물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 후에는 딱 1시간입니다. 신문을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1시간 동안 치아가 다시 단단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양치는 정확히 1시간 뒤 부드러운 칫솔로 힘을 빼고 살살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십니다. 점심 먹고 1시간 기다릴 여유,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출 중일 수도 있고 모임 중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질을 생략하십시오. 놀라셨나요?
하지만 식사 직후 급하게 하는 양치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치아 마모를 막는 데는 훨씬 낫습니다. 대신 물로 입을 아주 꼼꼼하게 헹구시고 가능하다면 자일리톨 껌을 하나 씹으세요. 자일리톨은 충치근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해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은 이 정도 관리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 중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면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미백 기능 없는 일반 치약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콩알만큼 짜서 칫솔에 묻힙니다. 힘은 완전히 빼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다음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 닦으십시오. 옆으로 벅벅 문지르는 게 아니라 털어내듯이 닦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몇 배 더 들어있어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 시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치약을 사용하면 밤새 치아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습기 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사이 치아를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됩니다. 이 루틴을 박철수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골라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 머릿속에 비슷한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음식물 1시간이나 놔두면 입안에서 썩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입안에서 충치를 일으킬 만큼의 산을 만들려면 최소 수시간에서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늦게 닦는다고 충치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1시간 동안 치아가 다시 단단해진 뒤 닦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충치 걱정보다 치아가 깎이는 걸 더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으로 닦으면 좋다고 했는데 굵은 소금으로 닦아도 되나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이걸로 치아와 잇몸을 문지르면 잇몸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치아 표면은 그대로 갈려나갑니다. 소금물로 헹구는 건 괜찮지만 소금 알갱이로 닦는 건 내 치아를 난도질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전동 칫솔을 써도 괜찮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손목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전동 칫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꾹 누르지 마십시오. 요즘 전동 칫솔 중에는 압력이 세면 불이 들어오거나 자동으로 멈추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치아에 살짝 얹어둔다는 느낌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이제 방법은 모두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1시간의 법칙, 부드러운 양치, 입마름 관리, 이갈이 차단 루틴을 박철수 어르신은 정확히 6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냉면 국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는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까지 찌릿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삼겹살도, 상추쌈도,
눈치 보지 않고 드신다고요. 사는 게 다시 편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치아 마모는 진행되지 않았고 잇몸의 염증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없어진 치아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파괴는 멈췄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 치아 관리의 목표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은 부지런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 앞에서는 가끔 게으른 게 약이 되네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아가 좀 닳았어도 잇몸이 조금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붕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는 여유가 치아를 살립니다. 둘째, 하얀 이를 욕심내다 거친 치약 쓰지 마십시오. 나이든 치아에는 부드러움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셋째, 입마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침이 살아야 치아도 살아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밥을 잘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씹는 즐거움이 살아있어야 뇌도, 몸도, 삶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